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변호사, 공무원, 또 비정부기구 종사자를 관심이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 중에서 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으로 논술 전형 외에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이 궁금합니다. 내신과 학생부가 부족한데 서울 수도권 대학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딜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대학을 가고 싶은 고3 문과 학생입니다. 네,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이에요. 아마 지금 고3 학생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앞에서 보니까 뭐 변호사, 공무원, 비정부기구 종사자 관심이 있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해줬는데 혹시 네. 더 뭐 관심이 가는 아니면 이런 쪽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 있을까요? 제가 진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니라서요. 네. 그냥 단순하게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게 법학일 뿐이라서 그냥 그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변호사나 그쪽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법학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최윤경 선생님께서 도움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네. 인사 나누세요. 네. 반갑고요. 지금 네. 기말고사 기간 중인가요? 네. 근데 기말고사 기간 중에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수시 네. 전형 중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는 지원을 하고 싶은데 네. 또 자신이 또 좀 없으니까 또 수시 전형 중에서 뭐 종합 전형도 있고 적성고사 전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보면 그 국어는 평균 3등급 나오고 수학은 3.25 등급, 영어는 2.75 등급, 사회는 3.25 등급. 그래서 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평균 3.06 등급으로 3등급 초반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적별 이제 추이를 보게 되면 그 국어는 고르게 그냥 3등급을 유지했어요. 네. 논납 기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좀 하락이 됐고요. 영어는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사탐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볼까요? 네, 6월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 B 100분위 82에 3등급, 수학 A 100분위 54에 5등급, 영어는 100분위 62에 4등급, 그다음에 세계지리 100분위 76에 4등급, 사회문화는 100분위 68에 4등급. 그래서 100분위 합이 270 나왔고요. 등급은 평균 4등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4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를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상승이 됐고요. 네.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또 하락이 됐고요. 또 세계지리 역시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비교과는 1학년 때 그 봉사 동아리를 했어요, 이 학생이. 그리고 2학년 때는 도서부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봉사 시간이 1학년 때는 20시간 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48시간. 그 봉사 내용을 보면 이제 박물관 홍보 영상을 제작했고요. 독서 골드벤 행사를 아마 학교에서 했나 봐요. 근데 그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활동을 했고 또 독도 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좀 특별한 내용은 그 학생부상의 그 독서 활동에 1학년 때 13권, 2학년 때 12권 해서 굉장히 좀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인데 그 내용이 그 독서 활동 기록이 그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굉장히 요약이 잘 되어 있고
또 제가 읽어보면서 또 책을 읽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이 학생이 또 시사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수상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논술경시대회 장려상, 그다음에 또 독도 작품 공모대회 글쓰기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선행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영어 능력 함양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또 인문사회 논술 경시대에서 이제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독서와 또 글쓰기에 좀 장점이 있는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희망대학 볼게요. 네, 희망대학은 역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이제 했는데 동국대 법학과를 지망하고 있고요. 이지망은 또 논술 전형으로 건국대 융합인재학부. 네. 그다음에 3지망으로 경북대 자율전공학부의 그 AAT 논술 전형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대학에 꼭 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한 학생인데요. 최은경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따른 수시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내신이 한 3등급대가 되기 때문에 그 약간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는 그 강점이 있다고는 말하기가 약간 좀 그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아마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이 학생이 또 그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적성고사 전형에도 자기가 이제 해봐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강점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고를 때 모의고사와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학생이 이제 국수 영사 백분위가 270점대로 해서 그 상위권이나 중위권은 사실 조금 어려운데 이 학생은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을 이제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4월 모의고사나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 학생이 그 희망 대학을 정할 수 있는데 지금 6월 모의고사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 또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학생이 이제 수학이 좀 안 나와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수학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학생이 정시로 만약에 지원한다면 수학을 좀 빼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어하고 영어하고 지금 탐구도 거의 한 4등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탐구를 한 과목 정도 해서 그러면 국어, 영어, 탐구에서 40, 40, 20 해서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은 이제 상위권이 아니죠. 수학을 빼게 되면. 그래서 이제 상명대, 천안이나 한신대. 그리고 만약에 탐구 2과목을 하게 되면 국어, 영어, 탐구에서 35, 35 비중이 30 이렇게 해서 이제 총신대. 이 정도의 이제 대학이 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 정도의 대학을 수시에 이제 다시 한번 지원하는 그런 두 번의 기회를 이제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현재 이 학생의 경우는 논술 전형을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상향이다. 그러면 이제 적정한 대학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 이제 이 학생이 그 논술 전형을 이제 희망하려고 했지만 조금 약간은 좀 논술 전형의 경쟁률도 세고 또 만약에 논술에 그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데 그걸 못 맞추게 되면 또 논술을 보러 가는 의미가 없고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에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논술의 변별력이 클 텐데 지금 이제 이 학생이 논술에 이제 학교에서 뭐 상을 받긴 받았지만 실전 논술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논술을 준비를 해서 논술 시험을 봤지만 만약에 불합격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정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시도 염두에 두면서 수시 전략을 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지금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모두 다 공부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에 선택해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선택한다면 수학보다는 그 우선순위가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 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탐구 2과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적성고사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고려대 세종이나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성고사 전형을 이제 이 학생은 가천대를 생각을 했는데 그 가천대도 물론 좋지만 제가 가장 그 합격 확률이 높은 그런 대학은 적성고사 전형으로 했을 때는 고려대 세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추천 대학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약점 있는 수학보다는 국영탐 기준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동국대 기준으로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달려갑니다. 내신 평균 3등급, 첫 번째 넘겼고요. 논술 준비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넘겼습니다. 논술에서 중요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최저가 관건입니다. 자, 세 번째에서 멈췄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50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상담받고 달리자에서 달리기 평가가 50m로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평가해 주신 부분은 합격 가능성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사항이고요. 최홍경 선생님께서 우선 우리 학생에게 50m를 주신 이유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그 논술 전형인데 그 동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이 이제 내신은 논술 전형의 특징상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지원 가능은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논술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더라도 이제 수능 최저 등급에서 걸리면 그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두 개 등급 합 4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 학생이 전체 국어만 3등급이고 나머지가 거의 4등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최저 등급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높아심에서 그래서 한 그 좀 그 50m 정도를 줬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자,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동국대 이제 이 학생이 논술에 대한 그 미련을 여전히 못 버린다면 그 수능 최저가 없는 그 논술 전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건국대 같은 경우도 이 학생이 희망을 했는데 그 논술 보는 시기가 10월 9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전형은 이 학생은 이제 그 논술 전형으로 했지만 저는 그냥 적성고사 전형을 1순위로 했습니다. 1순위는 적성고사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논술 전형. 그다음에 만약에 정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추천을 합니다. 네, 적성고사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전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네, 그 적성고사 전형의 특징은 그 내신이 한 3등급 후반,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3등급 후반.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적성고사는 이제 수학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상위권 같은 경우는 논술을 보지만 그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를 이제 대학별 고사를 봐서 이제 수시에 지원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 학생의 경우는 가천대 적성고사 전형을 이제 희망한다고는 했지만 그 수학이 나옵니다. 수학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성적이 수학이 낮으면 그 적성고사에서도 수학 점수를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적성고사 전형에서 이제 인문 계열에서 유일하게 수학을 보이지 않는 그런 대학이 고려대 세종이에요. 그래서 국어하고 이 학생이 잘하는 국어하고 영어만 봅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잘하는 국어 영역만 3등급, 한 개 3등급을 반영해요. 수능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학생은 합격 가능률이 높고 아마 국어는 그 100분위가 82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수능에서도 3등급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고려대 세종만 그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 중에서
그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네. 다른 대학은 다 줄었는데 그리고 경영학과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적성고사로 고려대 세종을 한번 그 지원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또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동국대학교인데 네. 우리가 한번 동국대학교 전형의 특징과 그리고 우리 학생이 그 도전했을 때 과연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동국대 논술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집 인원은 35명이고요. 작년과 동일한 모집 인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쟁률은 38대 1에서 47대 1. 그 정도 선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게 재수생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반영은 되지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별 그 3과목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 3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총 12과목밖에 반영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수 단위도 반영을 하지 않고 학년별 가중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잘하는 과목 3과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높고 그리고 내신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은 그 언어만 세문학 나와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동국대 홈페이지에 가면 그 동영상,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특강에 대한 동영상도 나와 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이 가장 그 합격 그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2개 등급합 4인데 사탐 과목 한 과목도 그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탐구 한 과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그 합격자 그 내신 평균을 보면 3.5이니까 이 학생의 내신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작년에 약 27%밖에 안 된 것으로 보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 시험 일자가 10월 10일이기 때문에 수능 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월에 접수를 하고 10월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논술 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봐본다 이런 그 생각으로 보게 되면 불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동국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학생 궁금해하는 점이 지금 논술 전형 외에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앞에서 적성고사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가능한 대학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려대 세종 적성고사 전형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그 경영학부가 모집 인원이 87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국어에서 이제 1개 3등급을 그 4월에서도 마쳤고 6월에도 마쳤기 때문에 계속 국어를 공부를 유지해 나간다면 그 수능에서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수학을 못 하는데 수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 20문항에다 영어 20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적성고사 시험일도 수능 이후입니다. 그래서 11월 21일이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리고 그 내신에서는 이 학생이 한 3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그렇게 불이익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학생이 그 논술 전형에도 그러니까 수시 6번을 지원할 수 있는데 논술 전형에도 지원하고 적성고사에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면 그 논술고사 실시일과 적성고사 실시일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 논술 일자하고 적성고사를 희망하는 대학이 중복됐을 경우에는 네.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서 본인이 정말 합격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학을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추천 대학 중에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 적성고사 전형을 그러면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좀 가능성도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고려대 세종 적성고사 전형을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경쟁률이 19대 작년에 19대 1 정도 됐고요. 네.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보통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지원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3등급부터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내신에서 감점이 없고요. 네. 적성고사에서 국어하고 영어, 문학만 나온다. 이것이 굉장히 강점이고 작년 입시 결과로 봤을 때 학생부 평균이 4.02 등급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은 이제 적성고사 문제당은 한 10점 차이가 나니까 네. 만약에 등급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적성고사 2문제를 더 맞추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니까 지원해 볼 만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자신감 좀 생겼어요? 어땠어요? 예상을 하고 있던 걸 말씀해 주셔서 담담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담담하게. 네.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적성고사 전형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오늘 상담한 내용은 또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문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적성고사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고려할 점은 수시 전략으로 적성고사 전형 6개를 지원하거나 논술 전형과 적성고사 전형을 섞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우선순위는 국어, 영어, 탐구, 수학 순입니다. 추천 전형은 적성고사 전형으로 고려대 세종 경영학부와 가천대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최은경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인하대 아태물류 확보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